13장으로 13장은 이제 벡터 값을 가지는 함수인데 함수 값이 벡터예요. 함수 값이 벡터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x 값도 벡터, x 좌표, y 좌표, z 좌표를 이제 좌표 의미에서 보면 끝점으로 연결하는 어떤 벡터 값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실수값 t가 있어요. t에 대해서 3차원 공간에다가 어떤 벡터를 대응시켜줘요. 그래서 제1,8분면에 있는 어떤 벡터를 하나 만들까요? 그래서 얘를 만들었는데 이 값은 t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인 거죠. 그래서 t에 대해서 얘를 벡터를 대응시켜주는 함수. 얘가 이제 벡터 값을 가진 함수죠. 그럼 얘는 이제 x 좌표도 y 좌표도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y의 t의 j가 더하기 gt의 k값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벡터 값을 가지는 함수 이렇게 불러요. 벡터 값을 가진 함수. 그래서 t에 대해서 벡터를 대응시킬 수 있죠. 그래서 t에 대해서 벡터를 대응시킬 수 있어요. 이런 형태를 벡터 값을 가진 함수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운동하는 입자의 운동을 벡터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 of t의 값이 t의 세제곱, 그다음에 로그의 3-t, 그다음에 루트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벡터 값을 가진 함수고 그때의 성분 함수가 t 제곱 로그의 3-t 루트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정의되기 위해서는 3-t가 0보다 커야 되고 t는 또 루트 안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t의 범위는 정의역이 0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런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예요. 벡터 값을 가진 함수. 그래서 13.1과 13.2에서는 벡터 값을 가지는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하기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얘는 극한을 정의하죠. 그래서 극한과 그리고 연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r of t가 위에처럼 저렇게 되어 있을 때 극한 값을 어떻게 정할 건가 하면 t가 a에 가까이 갈 때 r of t는 벡터 값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x 값에 대해서 따로따로 각각의 성분 함수에 대해서 따로따로 그래서 y의 t에 대해서 그리고 z의 t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값을 가진 함수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 함수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하는 거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연속은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연속은 극한 값에 t가 a에 가까이 갈 때 r of t는 얘가 극한이잖아요. 극한 값이 함수 값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값과 같아야 되니까 ta가 그 다음에 극한 값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여기는 x의 a 성분함수, y의 a 성분함수, zA. 그래서 각각의 성분함수가 전부 다 연속이면 이렇게 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고 얘는 성분함수의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이 둘이 같을 때가 연속인 거예요. 극한을 정의할 때는 각각의 성분함수에 대해 정의하고 연속은 이제 각각의 성분함수가 연속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극한과 연속은 그냥 벡터 함수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냥 성분함수의 연속, 성분함수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r of t가 1 더하기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t분의 sin t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요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t가 0일 때 극한을 보내면 r of t는 각각의 성분함수의 극한값 얼마? 얘는 1, 그죠? 그
다음에 얘는 0 나오네, 그죠? 0. 그 다음에 얘는 t분의 sin t의 극한값은 얼마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i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벡터 함수의 극한도 사실은 벡터 값인 거지. 극한도 벡터인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주어져요. 얘가 벡터 값을 가진 함수에 대해서 그때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얘기, 연속에 대한 얘기. 어떤 경우에 이제 얘를 필요로 하는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면 코사인 t, 사인 t, 그 다음에 t 값으로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곡선이 있으면 얘는요 x좌표와 y좌표를 보니까 x 곱하기 y좌표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빙빙빙 이렇게 t에 따라서 돌고 있는 값이야. 그러다가 t가 z 값이 있으니까 얘는 이거 돌면서 z 값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높아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곡선을 표현할 때 얘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곡선들을 이제 운동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곡선들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당장 이제 그런 곡선들의 모양을 다 그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를 몇 가지 하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두 번째 곡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보죠. 벡터 값을 가진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정의했고 벡터 값을 가진 함수에 대해서 연속을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에 대한 얘기. 그래서 R'의 t를 정의하는데 그냥 개념상으로 얘기하면 R의 t 플러스 h 값, 그 다음에 R의 t의 값이 있잖아요. 나누기 이렇게 h 값이 돼요. 극한을 앞에서 정의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만들면 x의 t 더하기 h 마이너스 x의 t 값, 성분 함수에 대해서 이만큼의 값, 얘에 대해서 극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h가 들어갈 때 y의 t 플러스 h에서 y의 t 값을 뺀 거 나누기 h 값. 그 다음에 극한 값에 z의 t 더하기 h, 그 다음에 z의 t 값 이렇게 해서 나누기 h 값,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x 프라임의 t가 될 테고, 그래서 y 프라임의 t가 될 테고, 그 다음에 z 프라임의 t 이런 거죠. 그래서 성분 함수가 각각 미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것이 이제 도 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t에 따라서 움직여서 얘가 만약에 r의 t라고 하죠. 얘가 r의 t예요. 그 다음에 얘가 r의 t 플러스 h. 그래서 곡선의 운동 방향이 이렇게 돼서 이렇다고 하죠. 그러면 두 개를 뺀 값은 나중것 빼기 h가 0일 때는 나중것 빼기 점께 이러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h가 점점 작아지면 이러한 모양으로 점점 짧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r의 t 플러스 h 값 마이너스 r의 t, 벡터에서 벡터를 뺀 거니까 벡터죠. 벡터를 스칼라 h로 이렇게 나누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니까 r'의 t라고 하는 것은 h가 작은 값이니까 그때의 h 값을 나누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r'의 t는 운동에 대한 접선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r't가 접선 벡터다. 다시 말하면 이제 r't가 위치 벡터였을 때 그때 r't는 속도 벡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도함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R of t를 예를 들어서 이 값을 1 더하기 앞에서 금방 했던 함수, 그래서 1 더하기 t에 대해요. 그 다음에 t의 2에 마이너스 t가, 그 다음에 sin의 2t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얘를 r'의 t는 각각을 봤더니 성분함수가 3t의 제곱, 미분간에 의해서 성분함수가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얘는 2배의 코사인의 2t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분간하고 r'의 제로를 구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되고 얘는 1, 얘는 2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t의 값. 그래서 t가 0일 때의 r' 제로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이만큼이고, 그러면 어떤 곡선에서 이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의 t가 제로일 때의 벡터가 얘가 r의 t라면, r의 t 플러스 1이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벡터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t가 점점 0에 가까이 갈 때, 그래서 요 점에서 t가 0일 때를 대입해서 요 점에서의 접선 벡터, 얘가 r'의 제로란 뜻이죠. 그래서 얘가 r의 제로일 때, 얘가 r의 제로 더하기 h라 생각해서 이렇게 빼서 상수값, 이렇게 스칼라 값을 h로 나누어서 접선 벡터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r't는 아까 금방 봤듯이 x의 t, x'의 t, 그 다음에 y'의 t가, 그 다음에 z'의 t, 얘는 이제 그만큼의 접선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 접선 벡터에 대해서 얘의 크기로 얘를 나눠요. 그래서 접선 벡터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단위의 접선 벡터잖아. 그래서 얘를 보고 유닛 탄젠트 t라 불러요. 그래서 단위 탄젠트, 단위 접선 벡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단위 벡터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해질 테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단위 접선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13.3절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3절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성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들을 보면 u of t가 벡터 함수, 그 다음에 v of t가 벡터 함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c는 상수 값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첫 번째 성질 ut와 벡터 함수 vt를 벡터 함수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미분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앞에 거를 미분 벡터 함수 더하기 뒤에 거를 미분하는 것과 같아요. 빼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스칼라배 c의 ut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칼라배 한 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스칼라 곱하기 u'의 t와 같아요. u는 지금 벡터 함수야. 그래서 안에 성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성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성분 함수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ft가 스칼라 함수, 그 다음에 ut가 이렇게 있으면 얘의 모양은 t에 대해서 미분할 때 얘의 모양이 누구죠? 얘는 ft 스칼라 곱하기 성분함수 x of t, ft 곱하기 성분함수 y의 t, 그 다음에 ft 곱하기 성분함수 g of t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분을 보면 전부 다 스칼라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라서 앞에 건 미분, 뒤에 건 미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얘는 f'의 x 더하기 f의 x 프라임, 그 다음에 f'의 y 더하기 f의 y 프라임, 그 다음에 f의 프라임의 g 더하기 f의 g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f 프라임으로 묶어내면 x of t,
y of t, g of t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묶고 더하기 f of t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여기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스칼라 함수의 미분 곱하기 r of t, u죠. u 앞에 거 ut 더하기 ft 곱하기 u 프라임의 t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ut와 vt에 대한 벡터 함수 두 개의 내적이죠. 내적한 결과는 스칼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적한 결과는 스칼라니까 이것은 앞에 거 미분 내적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내적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정리가 돼요. 외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적도 u와 v의 외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그래서 얘를 이제 u 프라임의 외적 v 더하기 u와 v의 외적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되고 합성함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u의 벡터 t를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그래서 u는 벡터 값을 가진 함수니까 각각의 성분 함수들이 되잖아. 그래서 얘를 ft와 f 프라임의 t 이렇게 정리가 돼요. 각각을 이제 살펴보면 좋겠고요. 여기서 외적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얘기할게요. 외적 실제로 배우지 않는 거라서 익숙하지 않을 거라서 한번 다시 확인하면 여기서 말하는 외적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값이죠. I, J, K 값에 A1, A2, A3 값 B1, B2, B3 값 이만큼의 행렬식 값이라 그랬어요. 디터미넌트라는데 행렬식 값 정리를 이제 따로 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어떤 A, B, C, D 어떤 A의 1, 1, A의 1, 2, A의 2, 1, A의 2, 2 얘를 이제 2x2라 하는데 2x2의 행렬식 값은 A의 1, 1, 2, 2 마이너스 A의 1, 2의 2, 1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서 나중에 선형대수나 아니면 따로 할 기회가 있으면 정리해 줄 텐데 요거 곱하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다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제 얘를 세 개짜리를 먼저 정리해 두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i에 대해서 얘 부분. 그래서 이것은 A2, A3, B2, B3 요만큼의 I 성분이야. 그 다음 J 성분은 J가 없는 라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J가 없는 라인들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 그래서 J를 빼고 A1, B1, A3, B3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만 마이너스 여기가 J 성분이야. 그 다음에 K 값 색깔이 비슷하다. K 값은 K가 없는 파트 요만큼. 그래서 얘는 A1, A2, B1, B2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산하면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A2, B3 마이너스 A3의 B2 여기는 A1, B3 마이너스 A3의 B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는 A1, B2 마이너스 A2의 B1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외적이다. 그래서 외적은 두 벡터의 동시에 숙이면서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만큼을 그 크기로 가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외적에 대한 얘기.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제 리마인드 하시라고. 그 다음에 벡터 함수를 어떻게 적분할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R of t를 어떻게 적분할 건가. 얘는요 벡터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 함수니까 x의 t의 i 더하기
yt의 j 더하기 gt의 k 이렇게 각각의 성분 함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 값은 x의 t를 적분해요. x의 t를 적분해요. 그리고 y의 t를 따로따로 해서 적분해요. 적분하고 gt를 따로따로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벡터 값을 가지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과 적분을 이렇게 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값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한번 볼까요? r of t를 2배의 코사인의 t 그 다음에 사인의 t 그리고 2t 이렇게 놔두면 얘를 적분한다는 것은 이거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얘는 2배의 사인의 t 그죠? 상수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값 얼마인지 몰라요. t의 제곱 더하기 c3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면 이제 얘는 2배 사인의 t 앞에 거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상수만 다 모아서 상수 벡터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상수 벡터를 정할 때는 이제 초기치가 주어지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벡터 값을 가지는 함수의 미분과 적분이고 극한과 연솔이었어요. 벡터 값을 가진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우리는 13.3에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13.3과 4는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3은 한 번으로 정리하고 4도 한 번 정리할 것 같아요.